자, 1대1 함수라는 말을 내가 기호로 써볼 테니까 무슨 뜻인지 한번 추측을 해봐. 1대1 함수는 이런 거야. 를 만족하는 함수.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가 되면 설명이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부가 설명을 해야 돼. 여기 참고로 x1, x2라고 하는 거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인데 이렇게 첨자 붙인 거니까 서로 이제 다른 원소. 정의역에 이제 원소가 여러 개 있는데 x 값이 두 개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서로 다르다고 할 때에 그 말이야 그냥. 요거는 x1을 거기 함수에다가 대입해서 나온 요 y값. x1 들어갔을 때 y값. 얘는 x2가 대입됐을 때 y값. 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좀 추측을 해보는 거고. 조금 더 얘기할게요. x의 원소가 다른 게 두 개가 있으면 y 값도 다른 숫자 쪽으로 간다. 아까 보면 이런 그림도 있었잖아. 함수 중에 이렇게. 이거는 1대1이 아니에요. x가 다른데 y 값이 같잖아. 여기 같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거는 1대1이 되는 거죠. x 다르니까 y 값도 다른 쪽으로 연결이 됐으니까. 요 경우가 바로 1대1의 뜻이야. x가 다르면 그때 나오는 y 값도 다르게 나올 때가 1대1 함수의 뜻이야. 근데 이제 9월 몇 년 전이냐? 9월 모의고사에 요렇게 써주는 바람에 애들이 당황한 적이 있었어. 똑같은 말을 써줄게. 요렇게 써줬어요. 그 문제에서는. 이 두 개가 같은 말인지 알겠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명제에서 무슨 관계? 대우 관계. 네. 대우 관계야. 이게 이제 부정이 되면서 순서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지. 그래서 이걸로 막 공부하다가 이 말 보고 갑자기 이게 무슨 뜻이야 그랬는데 대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대1이라는 말을 소개한 거죠. 이때 요걸 만족하는 1대1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는 경우라면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도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1대1 함수 중에서야 1대1 함수가 일단 될 때 그 중에서 공역하고 치역이 같은 놈들은 요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다. 조금 감이 들 오면 1대1 함수가 이만큼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특정한 놈은 1대1 대응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 여기에 들어있는 놈들은 1대1 대응, 1대1 함수이긴 하지만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없는 놈들도 있는 거야. 그러면 요 말에 의하면 1대1 함수 중에서 공역, 치역이 똑같은 놈들은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공역과 치역이 다른 놈들은 1대1 대응이라고 부를 수가 없고 그냥 1대1 함수까지밖에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럼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함수예요? 그러면 1대1 함수가 돼요? 1대1 함수라고 말할 수 있나? 유진이 왜?
1대1 함수가 된다고 말할 수 있나요? Yes. x가 다 다를 때 화살표도 다 다르게 날아갔지. 그러니까 이건 1대1 함수가 맞아. 1대1 대응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공역은 1, 2, 3, 4인데 치역은 2, 3, 4밖에 안 되니까 공역 치역이 같지가 않아서. 얘는 함수가 맞아요? 함수라고 말할 수 있나? Yes. 1대1 함수 맞아요? 1대1 함수 맞습니다. x 다르니까 화살표도 다 다른 데로 갔잖아. 1대1 대응이라고 해도 돼요? 네. 1대1 함수가 되는데 그 중에서 공역과 치역도 다 전체니까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게 되지. 이러면 1대1 대응 이렇게 얘기해도 돼. 물론 1대1 함수라고 해도 틀린 거 아니죠. 근데 1대1 대응이라고 부르려면 얘는 안 되고 얘는 될 수 있다는 거. 그죠? 요게 바로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의 이제 내용이야. 그러면 그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을 내가 그래프를 내가 그려줬을 때 1대1 대응이나 함수가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 자, 내가 그림을 3개 정도 그려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이 4개는 모두 함수의 그래프는 맞습니다. 이 중에서 1대1 함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 1대1 함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를 골라주면 돼요. 1대1 함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걸 골라주면 됩니다. 생각 시간은 30초. 1대1 함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골라지나요 혹시? 좀 어려운가요? 그럼 내가 1대1 함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걸 동그라미 치고 안 되는 거는 이렇게 그어 놓을게. 1대1 함수 찾아보는 거예요. 요거 1대1 함수 맞습니다. 요건 아니에요. 요건 1대1 함수 맞아요. 요거는 또 아니에요. 해본 되나? 아우! 연필보다 더 날카롭게 깎은 것 같은데. 요렇게 깨지는 것도 난 처음이네요. 아, 세밀하게 하죠. 스케치. 또 예은이가 또 그림 달인하냐? 자, 얘하고 4개를 봤을 때 1대1인지 아닌지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x가 다르면 y 값이 다르게 나와야 된다. 근데 이런 그림은 이렇게 수평으로 선을 그어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x1이라고 하고 여기가 x2라고 했는데 x1하고 x2가 서로 다르죠. 다른데 y 값은 같게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아닌 거라고. 얘는 x1과 결국 해냈네. 그러니까 겉만 보고는 잘 몰라요. 얘는 x1과 어쨌든 x2가 다르면 y 값이 다 다르게 따로따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렇게 따지면 얘도 이렇게 똑같은 y 값을 생각해 봤을 때 x 값은 다른데 y 값이 한 개로 가죠.
마치 이제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아까 그 함수 배울 때 이렇게 생각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x가 다른데 y 값이 여기로 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화살표가 한 군데로 가는 게 같은 데로 가는 게 이런 경우는 1대1이 아닌 거예요. 다 다르게 가야지.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렇게 따져서 하는 게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까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선을 그어봐가지고 무조건 한 점에서만 만날 수 있으면 돼 라고 얘기했는데,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은 옆으로 선을 그어보면 돼. 그러니까 얘는 어느 높이를 그어봐도 딱 x가 딱, 그러니까 한 점에서만 만난다는 게 거기 만나는 x 값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인데, 이런 그림들을 옆으로 그었을 때 두 개 이상 점이 만나게 되죠. 이런 거는 1대1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x 두 개에 y가 하나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놈들도 아무데나 그어보면 알겠지만 점이 한 점에서밖에 만날 수 없어. 근데 이런 경우는 여러 점에서 만날 수 있다면 그거는 1대1이 아닌 거지. 그렇죠? 이걸 조금 더 단순화해서 얘기할게. 그래프가 얘나 얘처럼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 또는 계속 내려가는 그래프, 얘네들은 1대1 함수라고 말할 수 있어. 근데 꾸불텅꾸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있는 그런 놈들은 1대1 함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내려가다 올라오는 순간 같은 자리가 생기니까. 그치? 근데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면 이거는 한 점에서밖에 못 만난다는 게 x 하나에 y 하나 딱 결정. 또 다른 x면 또 다른 y.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1대1 함수를 구분하는 방법은 옆으로 그어보면 된다. 그럼 이런 함수는 1대1 함수가 돼요? 안 돼요? 이런 함수. 이건 1대1 함수가 안 되죠. 어떤 x가 엄청 많은데도 y 값은 다 하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그림에서 이런 거. 여기서 3이니까 3으로 가자. 이렇게 킹카 있는 거. 요거는 1대1이 되지 않는 거죠. 이런 함수를 우리가 좀 이따가 상수함수 이렇게 부를 거예요.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도 계속 똑같은 요 값이 생겨나는 거. 이런 건 상수함수. 자, 그래서 1대1 함수는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고, 이제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여러 가지 함수 중에서 낸다 그러면 거의 100%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해서 문제를 출제한다. 그렇죠? 어이구, 예은이가 두 번째 시간에 힘들어졌어. 1대1 함수 요 내용은 캡처를 하겠습니다. 보내줄게요. 자, 그러면 1대1 얘기는 됐고요. 지울게. 그럼 아까 이제 나머지 두 개의 함수는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뜻만 얘기하면 여러분이 금방 될 거예요. 두 번째, 항등함수라는 말을 소개할 거야. 항등함수란 말은 이런 꼴이에요. x 집어넣으면 그냥 x가 y 값으로 나오는 거예요. 3 집어넣으면 y 값도 3인 거고, 7 집어넣었더니 y 값도 7 나오고, x 집어넣었더니 그냥 x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항등함수라고 그래. 항상 집어넣은 숫자가 똑같이 그대로 y 값으로 생기는 경우 항등함수. 근데 이거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과 똑같습니다. 사실은 y는 x라는 직선이 그 항등함수의 대표입니다.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 나오고. 요 y는 x라고 하는 이 함수는 1대1 대응도 되는 거죠. 1대1 대응도 돼.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1대1 대응 되는 그림인데, 요거는 항등함수. 즉 x 집어넣으면 그냥 x가 나오는 케이스. 세 번째, 좀 아까 얘기한 거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그냥 퀸카 생각하면 돼요. 한 군데로 다 몰려가. 이놈들이 또 예쁜 건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죠? 촥촥촥 똑같은 대로. 그래서 얘는 표시로는 이렇게 하면 돼요.
아까 저 y는 3이라고 하는 숫자로 되어 있는 함수. 이거는 x를 1, 2, 3, 4 아무리 넣어도 그냥 계속 y 값은 c로 나오는 거야. 높이는 계속 똑같은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말로 설명하면 혼돈하는 애들이 있더라. 니네 내 말이 혼돈되나 안 되나 한번 들어봐. 항등 함수는요, 집어넣은 값이 계속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항등 함수는 집어넣은 x 값이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상수 함수는요, 어떤 x를 집어넣든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비슷비슷하죠? 어떤 사람은 그게 그 말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분 잘 봐봐요. 속지 말라고. 얘는 어떤 x를 집어넣든 집어넣은 x랑 똑같은 값이 계속 나오는 거야. 얘는 어떤 x를 집어넣든 상관없이 그냥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야. 거의 똑같죠. 구분하시고.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 모양으로 보면 요런 그림류가 바로 수평으로 그려져 있는 요게 상수함수. 계속 숫자가 일정하게 나오는 거. 얘는 집어넣은 x 값이 계속 나오는 거. 요런 거. 오케이. 자, 그래서 항등함수와 상수함수도 얘기를 다 해줄 수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 내용이라 실제 문제로 확인할 건데, 얘네들은 크게 뭐 어려움이 없을 거고, 이 문제가 아주 다양하게 나와. 다음 시간 가면 역함수란 말이 나오는데, 그 역함수라는 말이 나올 때도 이 얘기를 할 거야. 왜냐하면 역함수가 있으려면 그 함수가 1대1 대응인 경우에만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그냥 1대1 대응 문제 푸는 거야. 그러니까 또 나와.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번 문제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19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19번 문제. 다음 정의된 함수 중 1대1 대응인 걸 찾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만약에 그릴 줄 아는 사람이라면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는 그림을 찾으면 사실은 쉬워요. 자, 그래서 1번 19번 문제 풀 때 1번 fx는 3분의 1, 얘는 그림으로 이렇게 생긴 그림이고 상수함수죠. 얘는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는 그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x 여러 개가 다 똑같은 y 값으로 하니까 퀸카. 그러니까 얘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fx는 x제곱 빼기 1. 나연아 깨있지? 네. 요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자, 얘는 x가 달라도 y 값이 똑같게 생기는 놈이 있으니까 1대1 대응이 아닌 거고, 그래프 모양으로는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계속 한 방향으로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이것도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요건 좀 익숙지 않겠지만 나온 김에 딱 이런 거 해석하는 방법, 이 그림 그리는 방법 알려줄게.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을 풀었을 거야. 절대값을 풀었을 때의 기준, x가 절대값 아니 양수면 그냥 쓰는 거고, 절대값 아니 음수이면 마이너스를 붙여 쓴다. 알고 있죠 이미? 그러면 나 같으면 이걸 이렇게 쓴다. 고2 때 가서도 그렇게 해. x가 양수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냥 x로 나오니까 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x가 음수라면 여기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x. 우리 예은이가 힘든데? 예은아 물 먹고 올래? 아, 커피 있어? 아, 커피도 소용이 없죠. 나도 알아요 그 마음은. 이상하게 선생님은 이제 10시 넘어서 이제 집에 퇴근하고 나면 11시 반 정도 되는데 가서 또 식사를 해요. 이제 낮에 먹고 안 먹어서. 밥 먹고 나면 이제 식곤증도 오는 데다가 집사람이랑 이제 커피 한 잔을 해. 근데 커피 먹다 존다. 이해가 안 된대. 어떻게 커피를 먹었는데 자? 막 이러면서 자기는 커피 먹으면 잠이 잘 안 오는데 나는 상관없던데. 얘네도 마찬가지지. 커피 먹으나 안 먹으나 졸릴 때 졸린 거죠. 그래도 깨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림은 어떻게 생겼다고 그리면 되는 거냐면 x가 양수인 쪽, 요거 y축보다 오른쪽이 양수인 쪽이 x가, 여기는 y는 2x라고 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색깔 좀 다르게 줄게요. 그 다음에 x가 음수인 쪽, 요쪽은 y는 0, 수평 직선이죠. y는 0이라는 게 x축이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서 요 그림 모양이 얘예요. 그럼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그림이 될 수 없죠. 여긴 괜찮은데 여기가 안 되는 거야. 여기. 상수함수처럼 생깁니다.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 아닌 거야. 4번 fx는 2x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x 그림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 그림을 그려보면 오른쪽은 y는 2x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왼쪽은 y는 x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렇게. 요 그림은 1대1 대응이 되는 그림입니다.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그림으로 1대1 대응을 판단하려면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 끊어지지 않고. 이런 그림에서 착각하지 말라고. 이런 그림은 계속 올라가는 그림처럼 보여. 그러니까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1대1 함수 개념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1대1 대응은 아니라고. 왜? 무슨 말이냐면 공역은 전체인데 치역은 쭉 오다가 요만큼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역은 전체인데 치역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다르지. 그러니까 얘는 1대1은 되는 경우인데 1대1 대응은 아닌 거야. 1대1 합식까지만 되는 거고 이거는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려면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든 계속 내려가는 그림이든 딱 여기 중간에가 연결이 된 상태로 돼 있어요. 떨어져 있으면 1대1 대응이 아니라.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그게 아마 그렇죠. 요게 이제 중요한 점이고. 근데 요거는 이제 4번 자체는 1대1 대응이 되는 거니까 4번이 답이고. 5번도 그림 그려보면 아닌 거 알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서 기준이 x가 0인 걸 기준으로 오른쪽은 x-1이니까 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은 -1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20번 보면 이제 너네들이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쭉 해보시면 돼. 자, 22번에다가 별표 3개. 이 문제가 굉장히 여러 학교에서 요보다 좀 더 어렵지만 거의 요거랑 같은 내용으로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여줄게. F가 1대1 대응, 그 다음에 G는 항등 함수. 뜻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H는 상수 함수. 그때 FA는 F1, G5는 H-2 이렇게 힌트를 줬어. 그리고 나서 A 더하기 G3 더하기 H-2 이거보다 쉬운 문제가 말뜻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쉬운 문제가 없는데 이 말뜻 정리 안 해줬다가 아우 씨 이게 뭐야 막 이러는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문제 요부터 해석해. FA는 F1 이렇게 써 있는데 F는 1대1 대응이에요. 즉 얘를 만족한다고. 근데 대우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만족되는 거죠. Y 값이 똑같다면 X 값도 똑같다. 그러면 이게 Y 값인 거고 이게 Y 값인 거고 요게 X 값인 거고 요게 X 값인 거고 그러니까 Y 값이 똑같다고 알려준 상태야.
그럼 이게 1대1 대응이라면 x값도 똑같아야 됩니다. a는 1. 그죠? 그 다음 요거 해석하는 거야. g는 무슨 함수야? 항등 함수야. 항등 함수는 뭐야? 집어넣은 x값이 그대로 y값으로 나온 거니까 g5의 값은 얼마가 돼야 돼? 근데 h는 상수함수야. 상수함수니까 얘 상관없이 h라고 하는 함수는 무조건 y값이 5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자, 그럼 이제 적을 수 있을까요? g는 항등함수니까 g3은 그냥 3인 거고, h는 상수함수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x 상관없이 y값으로는 5가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이 답 쓰는 거는 10초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근데 정확히 뜻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지 않으면 어씨 이게 얼마야? 막 이러는데 금방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 자, 그 다음 유형 7번은 그 유형 자체의 별표 5개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학교를 빼고는 이 문제는 다 내는 문제예요. 삼육도 내죠. 무조건 냅니다. 자, 그래서 두 문제만 딱 보여줄 건데 그 두 문제가 둘 중에 하나야. 시험 문제는. 어느 학교는 그 두 개 중에 하나 중에 골라서 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쉽게 내는 학교 23번 아까 했던 거. 자, 23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할게. x하고 y가 정의역하고 공역이 딱 주어져 있지. 그럼 여러분들은 따르게 하지 말고 어차피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니까 생각할 구역이 딱 박스로 정해진다고 생각할 거. 그 이외에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렇지, 예은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23번 문제를 보고는 이렇게 박스를 쳐놓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요쪽에 x값이 마이너스 1, 여기에 x값이 2, 문제 주어진 대로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y값이 마이너스 1, 여기에 해당되는 y값이 5라고 이렇게 표시만 해놓으면 돼요. 그럼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공역이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자, 이 상태에서 fx라는 게 1차 함수꼴로 써있어. 직선 모습을 그려봐.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는데 요 구역 안에서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표시해 볼게. 아까 했던 그림이니까 이해가 될 거야.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일단 함수가 돼야 하고, a가 양수라면 올라가는 직선으로, a가 음수라면 내려가는 직선으로 그리면 되는데, 이것이 1대1이 되려면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는 거 맞는데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하므로 꽉 채워져 있어야 돼, 높낮이가. 그런데 모든 x가 다 일단 화살표 날리면서 그렇게 되려면 이 박스 안에서 1대1 대응이라고 하면, 지금 이 말은 들어. 이 구역 안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구역을 꽉 채우고 지나간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돼. 그러니까 올라가는 직선이면 이쪽에서 오른쪽 위로 꽉 채워서 지나가는 이 그림. 그 다음에 내려가는 직선이라면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꽉 채우고 지나가는 이 직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나오면 정해진 공역, 정의역과 공역 상태에서 그 영역을 완전히 가로지르면서 지나간다. 이게 1대1이 되는 그림의 특징이야. 그럼 이제 풀이 방법은 아까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A가 양수인 경우라면, 이 노란 그림이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2, 5라는 점을 통과하게 돼요. 그걸로 연립방정식 풀면 끝. 두 번째, A가 음수라면 빨간 그림이니까 마이너스 1, 5라고 하는 점과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가. 여기서 각각 A와 B를 구하면 됩니다. 빠르게 한번 구해보세요.
항상 정해졌고요. A가 음수인 경우도 마찬가지 정해봐. 자, 그러면 A, B 두 쌍이 정해지겠죠. 이때 A분의 B 값을 쓰라. 요 경우를 하면 A분의 B는 2분의 1 값이고요. 요게 A분의 B면 마이너스 2분의 3. 요게 이제 A, B 값이죠. A분의 B. 요걸 더해서 얼마냐 물었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죠. 아까 1대1 대응이 될 수 없는 그림도 그려줬어. 아래 위로는 꽉 채워진 것 같아도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X값들이 있다거나 X값들은 꽉 채워져 있긴 한데 Y값의 범위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그림. 됐죠? 자, 그 다음 조금 더 어렵게 내는 학교라면 25번으로 문제를 낼 겁니다. 그래서 25번 문제를 한번 해볼게. 풀이 가능한 사람은 시도해도 좋아요. 자, 25번 문제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의역이야.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그리고 나서 함수 fx가 2차 함수로 주어져 있어. 이게 좀 더 어렵다고 한 이유야. 2차 함수 고리. 그래서 요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k가 얼마인데 엄청 단순한 문제인데 처음 도전하는 친구들이라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해설을 들어. 그래서 한번 딱 틀을 잡아. 일단 조금 궁금한 게 있을 거야. 선생님 아까 2차 함수처럼 이렇게 생긴 놈은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왜 1대1 대응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라고 얘기했는데 x 전범위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1대1이 된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뭐 오른쪽에 있는 어느 부분을 물어보면 계속 증가하는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 물어봤다면 1대1이 되는 거죠. 또는 이쪽보다 작은 쪽으로만 범위가 주어졌다 그러면 또 1대1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2차 함수인데 1대1 대응을 얘기한다는 건 이렇게 x의 범위가 잘라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등호 방향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칭축보다 오른쪽 숫자라면 그 오른쪽 부분 크거나 같다 쪽이라고 돼 있는 거고 대칭축의 왼쪽 부분이라면 작거나 같다로 정의역이 나올 테니까. 근데 여기는 2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으니까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또는 하여튼 뭐 대칭축도 괜찮고 오른쪽 부분이라는 거야. 맞죠? 오른쪽 부분이라는 거야. 자,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범위는 요쪽이라고 요쪽. 그러니까 이제 1대1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풀게요. 정의역과 공역을 표시할 거야. 정의역은 x가 2인 자리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오른쪽이에요.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y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쳐. 그러면 여기서 말해주는 정의역과 공역의 영역이 어디냐? 여기라고. 요 부분이라고 여기. 그럼 아까 말했잖아. 1대1 목소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하면 정해진 정의역과 공역 영역을 꽉 채우면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려져야 된다. 빠진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 이렇게 주고 이거에 그 1대1 물어본다는 건 당연히 이 영역을 꽉 채우려면 여기서부터 딱 출발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얘기밖에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밖에 없는 거라고, 이 영역을 꽉 채우려면. 따라서 결론은 아주 단순해. 결국 이 그래프는 2,-1을 지나가야 된다. 이걸로 끝이야. 2,-1 통과하면 돼. 즉 여기다 대입하면 만족한단 말이야.
따라서 2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k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k 값은 얼마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9면 되는 거죠. 결론은 너무 쉬워. 결론은 너무 쉬운데 아까 했던 그 말을 끝까지 기억해 주기 바래. 정해진 정의역과 공역의 영역 안을 이 그래프가 완전히 채우면서 지나가는,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로 그래야 1대1 대응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요 점을 통과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 점을 통과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그래프는 2,-1이 들어있는 거죠. 요게 중요 문제입니다. 자, 8번의 함수의 개수는 지금은 생략하고 경우의 수에서 다뤄주겠습니다. 경우의 수에서 1대1 대응 몇 개인지 항등함수 몇 개인지 어려운 얘기는 전혀 아니지만 경우의 수에서 한 번에 해결하기로.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65페이지로 가서 오늘 뜻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 이제 합성함수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얘기만 정리를 해주고 끝낼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려워하기 시작하는 부분이 합성함수, 역함수인데 되도록 쉽게 풀어서 얘기할 거고 기억해야 될 것도 얘기해 줄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봐봐. 자, 이제 합성함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설명을 들으세요. 예은아, 책 안 봐도 되니까 선생님 설명을 들어. 자세가 역시 예은이 그림은 3초 안에 그릴 수 있다고 했지? 이렇게. 아주 안정된 자세라고. 그럼 돌리면 이렇게 팔을 기대지 말고 그냥 이렇게 놓어. 그렇지? 그냥 이렇게 놓고 있어. 이러면 좀 괜찮은데 이거는 완전히 시몬스 침대보다 편안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너무 중요해서 지금 내가 안 껴올 수가 없었어. 사실 선생님 수업 영상에 졸린 애들 깨우는 목소리 들어가면 그것도 선생님도 좀 그래, 그지? 얼마나 재미없으면 자겠어. 내 탓이야. 내가 얼마나 재미없게 얘기하면. 근데 꼭 가끔은 그럴 때도 있어. 뭐 재미있게 수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경우는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 그럼 너네가 되게 지루해.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자꾸 그러면. 아까도 처음부터 정의역, 치역 막 이러면.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내가 정의역이라는 건 말이야 막 이러면 되게 그런데 이쪽에 그냥 화살표 날리는 X들을 뭐 이러면 조금 풀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인데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경우는 그냥 할게요. 수학이 원래 그렇지. 어떤 시인이 얘기했죠. 수학은 자세히 보아도 어렵다. 대충 보아도 어렵다. 수학이 그렇다. 뭐 그렇게 했는데 패러디예요. 무슨 소설 아니 시가 하나 있을 텐데 뭐지? 무슨 실제 시가 있던데. 응? 풀? 그래 뭐 그냥 보아도 뭐 아름답다 뭐 예쁘다. 네. 그렇다 뭐 이러면서 끝내잖아요. 수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 대비 교재 표지를 그걸로 만들어서 한 적도 있어요. 수학이 그렇다. 자 이제 여기는 뜻만 얘기할 거니까 문제 위주로 가지 말고 뜻만 정확히 알아주세요. 합성함수는 그냥 말뜻 느낌대로 생각하면 합성. 2개 이상이 하나로 합쳐진 거. 그러니까 지금 할 일이 뭐냐면 함수 2종류가 있는데 이게 섞여져서 하나처럼 그런 의미야. 그림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 여기에 x라는 놈이 있어. 근데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이고 g라는 함수는 y에서 z로 대응되는 함수가 있다 하자. 이렇게 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x에서 y로 연결되는 이 함수는 f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y에서 z로 연결되는 이 함수는 g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럼 대응 관계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여기에 있는 임의의 원소를 x라고 하고 이쪽에 들어있는 임의의 원소 y로 연결됐다 치자. 그러면 g 입장에서는
이 y에 있는 어떤 원소에서 이 공역 쪽에 있는 z라는 원소로 연결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f라는 함수를 통해서 y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마치 백화점 같은 데서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고 올라간 다음에 바로 뒤집어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타듯이 f를 통해서 한번 간 다음에 갈아타서 다시 g를 통해서 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그러면 x 출발해서 f라는 함수를 통해서 y까지 연결이 된 다음에 다시 여기서 g라는 함수로 갈아타가지고 z까지 연결을 하죠. 그럼 함수 두 개를 통해서 결국 x에서 z까지 연결이 됐지. 그럼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그러면 바로 x 집어넣으면 z가 나오게 하는 함수 뭐 없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원래는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간 거야. 근데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합성해서, 그 말이 합성이라는 뜻이야. 두 개를 섞어서 x에서 바로 z 값이 나오게 할 수 있는 함수, 그거를 f와 g의 합성 함수라고 부르고, 이 합성 함수를 기호로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씁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면, 처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이상한 느낌이면 정상. 선생님이 아까 분명히 F를 막 타고 가가지고 내린 다음에 다시 G를 갈아타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순서가 F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G를 한 건데, 그 함수를 이렇게 쓴다는 거야. 아, 먼저 진행된 함수가 뒤에 있는 거야. 그리고 나중 게 앞에 있지. 이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야. 바뀐 게 맞는 거라고. 그래서 F를 통해서 간 다음에 G를 통해서 연결되는 이 함수를 GF라고 해요. 이게 바로 F와 G의 합성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기호를 내가 조금 더 써주면 GF라는 어떤 이게 이제 합성돼서 하나의 함수가 된 거고, X 이렇게 된 거야. 이게 F 먼저 한 거야? G 먼저 한 거야? 이거 F 먼저 하는 거야? G 먼저 하는 거야? F 먼저 하는 거야, 뒤에 거부터. 그래서 앞으로 이걸 쓸 때 이렇게 쓸 거라고. F를 먼저 하는 거니까 G를 하고, F를 먼저 이렇게 하고, 여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G에다가 또 내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X에 들어있는 원소인 거고, 얘는 Y인 거고, G의 입장에서는 이 Y가 정의역, X 역할을 하는 거니까 얘 입장에서는 얘가 X 역할을 하는 거고, 결과가 Y 값이 되는 거예요. 이게 Z가 되는 거예요. 기호의 뜻은 순서가 그렇습니다. 자, 그럼 내가 예를 하나 보여줄게. 지금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 gx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 그러면 x 대신 2를 대입했다고 하는데 f부터 하고 g를 해서 한번 가볼게. x 대신 2를 대입하면 f2가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겠죠. 그럼 갈아타면 얘가 g한테는 x 역할이 되는 거니까 g5를 또 구하라는 얘기가 되어서 결론은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오는 게, 아까 f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게 5, 5에서 다시 이 함수를 통해서 마이너스 14까지 간 거 맞죠? 그거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한대. 즉 G의 fx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x 대신 2를 대입했다는 게 G f 2 이걸 구하는 거고, 그러면 f2가 5가 나온 거니까 이렇게 쓴 거고, G5가 되니까 마이너스 14가 되고, 이렇게 쓴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 합성 함수를 한번 구해보자는 게 이제 오늘 하는 마지막 목표인데, 지금부터 합성 함수 구하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f를 먼저 할 거니까 g fx를 직접 구하는 거야 이제. 그러고서 요거 함수를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x 대신 2 집어넣으면 바로 마이너스 14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 구할게요. 그러면 g 쓰고 fx가 뭐냐면 x 더하기 3이지.
그러면 자, 요 기호를 이렇게 읽는 거야. g라는 함수인 거고 요 가로 안에 들어있는 게 x값 아니야? 맞죠? 가로 안에 들어있는 게 x값이죠.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면 g라는 함수를 보고 x 자리에 요렇게 대입하세요 이 말이야. 니네가 G5 그러면 X 대신에 5 대입하세요 이렇게 읽어서 계산하는 거 맞지? 그러면 이렇게 써 있는 건 G라는 함수에 X 자리에 X 더하기 3이라고 대입하세요 이 말인 거야. 근데 써볼게. 이걸 쓸 거야. 마이너스 3이 있고요. 요 X 자리에다가 요걸 쓰라고 지금 하는 거야. 그게 합성입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1까지. 그럼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9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8. 이게 바로 합성함수의 모습입니다. 합성함수. 그러면 결국 실제로 x 대신 2를 대입했다고 할 때 2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빼기 8 이렇게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14가 계산되게 할 수 있는 이 함수. 얘가 합성함수인 거죠. 맞아요. 한 번만 더 합성해 볼게. 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 gx는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구해볼게요. g, f, x 요 합성함수 한번 구해볼게. 그러면 g의 f, x 그러면 g의 fx가 요거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1. 그럼 요 뜻은 g라는 함수의 x자리에다가 이렇게 대입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대입해 쓰고 여기도 마이너스 2에다가 이렇게 x자리에 요만큼을 대입해서 써라. 이렇게 되면 결국은 4x제곱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4x니까 죽어버렸고 플러스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이게 바로 gfx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fgx라고 하는 합성함수도 구해볼까? g부터 하는 거? g부터 하는 것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f의 gx를 구해보면 gx가 x제곱 빼기 2x 이렇게 되니까 요 말은 f라는 함수를 쳐다보고 저 x 자리에다가 요렇게 쓰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2에다가 저 x 자리에 요걸 갖다 쓰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냥 갖다 쓰고 플러스 1 이렇게 된 게 바로 합성된 상태. 그러면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f와 g 두 개가 있을 때 f를 먼저 하고 g를 나중에 하는 이 합성함수의 결과와 똑같은 함수에 대해서 g를 먼저 하고 f를 하게 되는 이 합성함수 결과는 같아 달라? 다르지. 합성함수의 중요 성질. 똑같은 함수를 가지고 g를 먼저 하고 f를 하게 되는 이 함수와 f를 먼저 하고 g가 되는 이 함수의 결과는 다르다. 즉 합성 순서가 바뀌면 합성함수의 결과는 다르다.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음. 이게 책에 있는 말이고 순서 바뀌게 합성하면 다른 함수. 오케이. 여기까지가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잘 기억해서 오셔야 돼. 오케이.